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북한은 무력 시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일까요? 이번 미사일의 외형이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아스칸데르와 유사한데요. 러시아가 개발한 아스칸데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 남짓으로 사거리는 짧은 편이지만 요격 해피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핵탄도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5월 4일과 9일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5월 4일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이미 발사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서 실시한 도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 미사일이 도대체 군사 도발이 아니라면 뭐가 군사합의 위반일까요? 자국민의 안보는 이번에도 뒷전이 되는 걸까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으로 분석되는 이 미사일은 5월 4일에 발사한 것과는 다르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 감시망을 조금 더 쉽게 피하고 요격 해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범위의 축소와 정찰 자산의 철수로 인해서 이번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 재원 분석이 늦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5월 4일 동부지역, 5월 9일 서부지역에서 두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관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미국은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첨단 무기 도입,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와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발사된 이번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두 차례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미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가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VOA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와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과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북한의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는 데다가 비행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고 보도했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 혁신하자면서 모내기 시작을 대내적으로 알려왔습니다. 5월 11일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 노동신문은 이런 보도를 합니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며, 농장에서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주고 올해의 누구나 부러워할 다소학을 기어이 내고야 말 여류로 그들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끌어 번지고 있다며 밝혔고, 원수님 식솔의 존엄과 영예를 걸고 일심단결의 정신, 자력갱생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 나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후손답게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따라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쳐나가자며 최국 지도자와 인민의 강력한 결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노동신문의 보도는 내부 반발을 자제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나 북한 내부 경제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사정은 어떨까요? UN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악을 맞이했으며, UN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조사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약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10년 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북한 동포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에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올해 1월부터 식량 보급량도 많이 줄었고 6월에서 8월 춘군기 동안에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북한 인구의 40%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쉽게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을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정부 비축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6천억 원 정도 보관에 소요되고 있다며,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체 없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서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고 또 그런 남북 관계를 통해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미 미국과 양해가 돼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사항이 아니라면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만의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를 견인해야 하고 조속히 식량 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해 남북관계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찢어버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쏘아올린 것은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라며 시기적, 상황상 맞지 않는 평화 구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을 도울 생각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북한 내부 선전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똑바른 줏대와 주견도 없이 중재자, 촉진자 행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 관계 개선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사대적인 외세 추종 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서 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넘은 행태에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